성 베드로 성당 재건축을 위한 면죄부 판매로 종교개혁을 촉발한 레오 10세가 선종하자 하드리아누스가 교황이 되었습니다. 하드리아누스는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의 개혁에 힘썼지만 사치와 향락에 젖은 성직자들과 로마 시민에게 외면당해 2년도 채 되지 않아 독살당했어요. 뒤이어 클레멘스 7세가 교황이 되었습니다. 그는 메디치가의 전성기를 이끌어 위대한 자라는 호칭을 얻은 로렌초 메디치의 동생 줄리아노의 사생아였죠. 메디치가의 숙적 파치가의 음모 사건으로 줄리아노가 피렌체 대성당에서 예배 도중 자객에 의해 죽임을 당하자 로렌초가 데려와 친아들처럼 키운 것입니다. 15세기 말 프랑스의 이탈리아 침공으로 메디치 가문이 피렌체에서 쫓겨나자 클레멘스는 사촌들과 망명 생활을 해야 했어요. 어릴 적부터 로마에서 성직 생활을 한 사촌형 레오 10세 덕에 추기경이 된 클레멘스는 장께의 대가라고 불렸습니다. 그는 일처리가 뛰어나고 수완이 좋았지만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읽는 데는 부족했어요. 이탈리아는 프랑스, 스페인에 더해 신성 로마 제국까지 가세해 세력의 각축장이 되었죠. 이런 상황에서 클레멘스의 판단착오는 르네상스 예술의 절정기에 도달한 로마를 단번에 폐허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1523년 클레멘스가 교황에 오를 시기 이탈리아 전쟁과 종교개혁이 한창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연속해서 치른 전쟁으로 이탈리아는 큰 고통을 겪고 있었죠. 강력한 군주가 통치하는 프랑스, 스페인, 신성 로마 제국과 달리 이탈리아는 여러 도시국가로 분열되어 있었어요. 반도라는 지리적 이점으로 동방과 서방을 잇는 지중해 무역을 통해 얻은 막대한 부를 바탕으로 진귀한 르네상스 예술작품을 창조했지만 군사력이 약해 이웃나라의 모익감이 되었습니다. 강대국 사이에 끼인 이탈리아 중부 교황령을 통치하는 클레멘스는 세력 균형을 이루길 원했어요. 하지만 신성로마 제국의 카를 5세가 스페인까지 상속받자 힘의 균열이 생겼죠. 스페인과 신성로마 제국을 동시에 아우르는 합스부르크 가문의 양쪽에서 프랑스가 포위당한 것입니다. 1519년에는 황제 선출 선거에 도전한 프랑스와 1세가 카를 5세와 겨루 낙선했어요. 카를 5세가 메디치 가문보다 규모를 키운 독일 거상 푸거 가문의 막대한 재력을 등에 업어 승리하자 프랑스와 1세는 복수의 칼을 갈았습니다. 그는 호시탐탐 기독교 국가를 위협하는 오스만 제국과 거래해서라도 숙적 카를 5세에 맞서려 했어요. 클레멘스와 비밀 조약을 맺은 프랑스와 1세는 군대를 이끌고 이탈리아 북부로 진격했습니다. 그러나 1525년 파비아에서 황제군에 의해 프랑스군이 완패당하고 프랑스 왕이 포로로 잡히는 굴욕을 당했어요. 수십 년에 걸친 이탈리아 전쟁의 결정타가 되었던 파비아 전투 소식을 들은 클레멘스는 곧바로 황제에게 손을 내밀었죠.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황제의 영향력이 강해지자 클레멘스는 불안했습니다. 1526년 클레멘스가 주도해 프랑스 유명 브랜디 산지 코냑에서 여러 나라가 동맹을 결성했어요. 교황령, 프랑스, 베네치아, 피렌체, 밀라노가 코냑 동맹에 가입했죠. 이탈리아에서 신성로마 제국 황제 세력을 몰아내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렇지만 포로가 되었다가 불리한 조건을 제시한 다음 풀려난 프랑스와 1세는 전쟁에 소극적이었어요. 황제가 로마 바티칸에 외교사절을 보내 위협하자 클레멘스는 교황 군대를 회군시켰어요. 전쟁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클레멘스가 이탈하자 동맹군은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밀라노에 들어온 프랑스군은 되돌아갔고 베네치아도 내부 사정을 핑계로 파병을 거부했죠. 클레멘스에 격분한 카를 5세는 자신의 군대를 로마로 진군시켰습니다. 위기에 빠진 클레멘스는 다급히 휴전을 제안했지만 박쥐처럼 돌변하는 교황을 응징하겠다고 벼르는 군대를 막을 수 없었어요. 당시 황제의 군대에는 돈을 받고 전쟁하는 독일 용병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루터교를 믿었죠. 종교개혁 후 루터교도가 카톨릭 교도에 의해 이단으로 몰려 온갖 수치와 고문을 당했기에 그들은 카톨릭의 심장 로마를 적그리스도의 본거지라고 생각했어요. 로마를 지키던 교황의 군대가 패하자 황제군이 로마 시내로 밀려들어왔습니다. 클레멘스는 교황청에서 비밀 통로로 이어진 군사 요새 산탄젤로 성으로 피신했어요.
이때 몰살당하면서도 끝까지 교황을 보호한 스위스 근위병의 희생으로 클레멘스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죠. 황제에게 받을 급여가 밀리고 제대로 된 보급을 받지 못한 독일 용병은 로마를 무차별적으로 약탈했습니다. 지휘체계가 무너져 흥분한 병사들은 강도로 변했고 사륙, 파괴, 방화를 자행했어요. 무법천지가 된 로마는 초토화되었고 흡사 지옥을 방불케 했죠. 감나가는 물건은 모조리 빼앗겼고 레오 10세를 비롯해 이전 교황들이 역한 찬란한 르네상스 문화재가 파괴되었습니다. 무려 9달을 머물며 온갖 방탕을 일삼던 병사들은 시체가 쌓여 전염병이 돌자 어쩔 수 없이 떠났어요. 남겨진 로마는 폐허가 되었죠. 로마 약탈을 사쿠디 로마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총 5번의 로마 약탈이 있었지만 이민족, 켈트족, 게르만족, 바이킹에 의해서도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같은 기독교인에 의해 일어난 이때의 로마 약탈이 가장 끔찍했어요. 인구가 급감했고 로마는 파괴되었습니다. 로마가 약탈당하자 클레멘스의 대리 통치로 강압적인 통치에 억눌렸던 피렌체에서 분기가 일어났어요. 메디치 가문의 수장 클레멘스가 짓밟혀 황제의 노예 상태가 되었다는 소식에 피렌체 시민들은 흥분했습니다. 피렌체는 공화정 설립을 선포했어요. 혼비백산한 메디치 가문 사람들은 피렌체에서 3번째로 추방당했습니다. 씻을 수 없는 치욕을 당했지만 클레멘스는 피렌체가 자신에게 반기를 들었다는 사실이 더 참을 수 없었어요. 피렌체를 되찾기 위해 그가 택한 방법은 비굴하게도 카를 5세에게 빌붙는 것이었습니다. 카를 5세가 피렌체를 공격해 메디치가를 복권해 공작의 지위를 주면 공화정을 폐지하고 황제의 종속국이 된다는 조건이었죠. 그 대신 클레멘스가 카를 5세의 대관식을 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기독교를 상징하는 교황이 세속 권력을 대표하는 황제에게 행하는 대관식은 신의 권위를 부여받는 절차로 그 자체로 민심을 넣는 행위였어요. 때마침 오스만 제국의 헝가리 침략에 대응해야 하는 카를 5세는 교황과 화해해 그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1529년 황제 군대가 피렌체 성을 보위하자 시민들은 클레멘스가 있는 로마에 사절을 보내 자비를 호소했어요. 클레멘스는 라틴어로 자비를 뜻하는 남자 이름입니다. 참고로 여성형은 클레멘타인이에요. 그러나 이름과 달리 클레멘스는 자비롭지 않았습니다. 퇴짜당한 피렌체는 결사항쟁에 돌입했어요. 치열한 피렌체 공성전에서 메디치 장학생 미켈란젤로는 공화파에 서서 성벽을 보수하는 공병대장이 되어 싸웠습니다. 피렌체 시민들의 공화정을 지키려는 열의는 뜨거웠으나 막강한 프랑스군을 물리치고 로마까지 함락한 황제군에게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성은 함락되었고 수백 년을 이어온 피렌체의 자랑 공화정은 종말을 맞고 말았어요. 클레멘스는 적의 편에 선 미켈란젤로의 재능을 아껴 그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대신 로마에서 새로운 작업을 하라는 명령을 내렸죠. 로마 약탈로 상심한 클레멘스는 그의 분노를 예술로 승화시키고 싶었어요. 젊은 시절 시스틴 예배당에서 천지창조를 비롯한 천장화를 그린 미켈란젤로는 이제 노년이 되어 천장화 아래 벽면에 최후의 심판을 그렸습니다. 미켈란젤로의 걸작 최후의 심판은 세상의 종말이 왔을 때 모습을 표현한 작품이에요. 그림 가운데 예수와 성모를 기준으로 왼쪽에는 천국에 올라가는 사람이 오른쪽에는 지옥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의 주변에는 12명의 제자와 성인들이 있죠. 여기서 예수에게 천국의 열쇠를 되돌려주는 베드로가 나와요. 최후의 날에 지상에서 누리는 교황의 권위를 예수에게 돌려준다는 뜻입니다. 심판의 날까지는 교황의 권위가 유효하다는 의미가 되죠. 예수와 성모 밑에는 종말을 날리는 나팔을 부는 7천사가 있어요. 최후의 심판은 종교개혁과 로마 약탈로 교황의 위신이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천국과 지옥을 대비시킴으로써 사람들의 공포를 느끼게 만듭니다. 가톨릭 교회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신교도에게 보내는 경고장인 셈이죠. 교황의 권위를 부정하고 교회 분열을 낳은 신교도에게 마지막 날에 신의 준엄한 심판이 뒤따를 거라 표현한 것입니다. 절망적인 현실을 극복하려 한 클레멘스의 말년은 순탄치 않았어요. 그는 정치적 이유로 영국왕 헨리 8세가 요구한 이혼 승인을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헨리 8세의 부인 캐서린이 카를 5세의 이모였기 때문이죠. 클레멘스의 태도에 참지 못한 헨리 8세는 마침내 1534년 교황의 수의권을 전면 부정하고 영국 국교회를 출범시켰어요. 루터에서 시작한 종교개혁은 영국까지 확산됐고
그 여파로 교황과 가톨릭 교회의 권위가 더욱 실추되고 말았습니다. 정세를 내다보는 안목이 없었던 클레멘스는 강대국 사이에서 줄타기하며 장깨를 부리다 로마 약탈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실수로 초래된 로마 약탈로 일어난 피렌체를 무력으로 정복하면서 공화정을 파괴했죠. 마지막에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헨리 8세를 자극해 영국이 통째로 가톨릭에서 이탈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탈리아와 같이 우리나라도 반도 국가입니다. 냉혹한 힘의 논리가 작동하는 주변 강대국의 각축에서 둘로 나눠진 반도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역사적인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죠. 이럴수록 민첩한 판단과 탁월한 외교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래 댓글을 달아주세요. 약이 되는 이야기 채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